하여튼 뭐 전라북도를 간첩으로 만들어버렸네. 전라북도에서 국민의힘 당원하고 계신 여러분들 간첩! 일하잖아요. 박수 안 쳤다고. 박수를 좀 잘 치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대표로 당선이 됐죠. 그 뭐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그동안에 진흙탕에 개싸움을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줬는데 이 전당대회가 끝나니까 좀 심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 행보는 그리 녹록치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제 이상한 짓이 좀 나왔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참석자들의 지역을 호명하면서 박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데, 김병찬 아나운서라는 사람이 지금은 프리 선언하고 프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까지 박수를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정체를 밝힐 수 없는 어떤 간첩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첩. 그러니까 또 양종화 아나운서, 이 사람이 옆에서 그래요? 전라북도 따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병찬이가 간첩이다, 박수 안 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양종화는 또 옆에서 전라북도 따로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왜 뭐 전라북도는 왜 박수를 안 쳤어요? 광주, 전남 뭐 이런 데는 다 호명을 하면서도 전라북도는 쏙 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전라북도를 부르지도 않는데 전라북도가 박수를 쳐야 됩니까? 사회자의 역할이 뭡니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호명을 하고 순서대로 제대로 호명을 하고 그들이 박수를 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회자의 역할이지, 지가 부르지도 안 해놓고 박수 안 쳤다고 간첩이라고 몰아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전라북도가 간첩입니까? 국민의힘, 전라북도 국민의힘 당원들은 간첩입니까? 이거 완전히 전북 비하 발언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아직도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여차하면 빨갱이, 또 간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지역이 하필 전라북도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준호 민주당 의원, 지금 최고위원 도전하고 있는 한준호 의원이 전북도민들을 향해 엎드려 사죄하라. 도저히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 잘못된 생각과 오늘의 일에 대해 전북도민들에게 엎드려 사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간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간첩 운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박수 치지 않으면 간첩입니까? 박수 안 칠 수도 있죠. 그리고 특히 이번 사건 어제 같은 경우는 사회자가 안 부르니까 안 쳤다니까. 나중에 사회자가 전라북도 뭐 이렇게 호명을 했으면 전라북도 당원들이 박수를 쳤겠죠. 자기가 부르지도 안 해놓고 그걸 간첩으로 몰아가면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뭐 댓글도 폭발했더라고요. 테란의 황제님이 참 한결같고 일관돼서 좋다 너희들은. 그랬어요. 정말 한결같죠. 여차하면 간첩으로 몰고 빨갱이로 몰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그리고 그 전신당 아닙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 사회자들까지도 그렇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김성균 님이 양종화가 어디 출신이야? 웬 가짜는 것이. 김병찬 가볍기는 나이 먹어도 변함없고 쯔쯔 그랬습니다. 양종화 어디 출신이냐? 광주광역시 출신입니다. 광주 MBC 아나운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음대 나왔습니다. 석사는 조선대학교에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호남 사람이면서 호남에다 대놓고 전북에다 대놓고 간첩이다? 박수를 안 치면 간첩이다? 김병찬이가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잡아야지. 아나운서 둘이 사회를 보면 WMC면 MC 한 명이 실수를 하면 그 옆에 사람이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더 부추기면서 전라북도는 따로 해야 되나요? 할 정도로 그렇게 희닥거리면 그것이 사회자로서의 역할입니까? 물론 국민의힘 당원이죠. 정치를 시작했어요. 양종화 아나운서는 이미. 아나운서라고 할 수도 없죠. 지금 뭐 당 중앙선관위원인가 뭔가 걔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출신이라니까요. 양종화가. 하여튼 자기 지역을 못 잡아먹어서 자기 지역으로 어떻게든 간첩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말이야.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옛날에요. 민정당 시절에 김병조 씨가, 개그맨 김병조, 뭐 지구를 떠나거라 뭐 이렇게 했던 김병조 씨, 장성 출신이죠. 이분이 그때 민정당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민정당은 국민에게 정을 주는 당, 통일민주당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당이다 라고 한마디 했다가 방송에서 퇴출당한 일이 있습니다. 뭐 퇴출을 그때 그 일로 당했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후로 아니 전라남도 장성 사람이 민정당, 그것도 민정당이 누구요? 전두환 당이잖아. 거기 가서 민정당은 국민에게 정을 주는 당이라고 말 한마디 했다가 거의 평생을 말아먹은 적이 있습니다. 뭐 조선대학교에서 이분도 무슨 뭐 하나 강의하신다 그러대. 뭐 저도 뭐 이분 잘 압니다.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때 이분은 대본에 그렇게 써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걸 참 주춤하면서도 돈 받고 하는 MC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 후회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양종화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회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사회를 많이 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끈떨어지니까 누가 사회도 안 시켜줍디다만, 옛날에는 사회 많이 봤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주는 대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회자가 자기에게 맞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전체적인 그 행사를 흐트러치지 않는 선에서 그쪽 대본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딱딱한 공무원들이나 또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사회자는 그걸 바꿔서 할 수 있는 기지가 있어야 돼. 그런데 김병찬, 양종화 얘네들은 하여튼 뭐 전라북도를 간첩으로 만들어버렸네. 전라북도에서 국민의힘 당원하고 계신 여러분들, 간첩! 일하잖아요. 박수 안 쳤다고. 박수를 좀 잘 치세요. 나도 박수를 좀 잘 안 치는 편인데. 해피님이 저런 모질이들 데려다가 사회복귀하게 하는 한심한 정당 그랬습니다. 자, 착하게 살면 손해님이 이렇게 말했어. 윤석열 지지자들이 안 쳤을 텐데, 이찍들의 이찍이란 말은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잘못했어. 이찍 아니에요. 이거 삭제. 이제 지역 비하가 이젠 공공연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혁수님이 박수 안 치면 간첩? 이게 공산당 아니야?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인간들이군. 어찌 이런 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을까? 이렇게도 사람이 없냐? 그랬습니다. 김병찬, 양종화 반성해라.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아니 전라북도 분들 저 역시 점잖하다고 하던데 굉장히 여기서도 점잖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전라북도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라북도님들.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지가 호명 안 해놓고 박수 안 쳤으니까 뭐 간첩? 되게 나쁜 놈들. 양종화도 그러면 안 돼. 옆에서 네 광주 아이잖아. 광주 아이. 제주 양씨 전남대학교 음대 나왔고 광주 MBC 아나운서를 했어. 양종화. 기억에 두겠어. 물론 너 같은 애들 뭐 기억할 일은 없지만 텔레비에서 내가 좀 봤단 말이야 옛날에. 근데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됐습니다. 와, 62% 거의 63%를 얻었어요. 이야, 완전히 뭐 압도적 지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나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거의 뭐 90% 얻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압도적 지지입니까? 62%는 압도적은 아니야. 압도적은. 왜냐하면 원희룡이나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워낙 약해. 깜냥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도 한동훈이가 이전에 비대위원장도 했고 잘 깐죽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이 깐죽대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깐죽 이런 걸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깐죽이를 찍은 거예요. 예? 원희룡이 좀 창피하게 나겠더라. 20%도 못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친윤 그러고 다음에 어디 또 무슨 장관 한 자리 더 가려고 그랬나 어쨌나 쓰잘데기 없이 당대표 나와가지고 원희룡이가 그래도 옛날에는 개혁적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20%도 못 얻어.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보다 더 낮아. 윤석열 지지율이 되게 24, 5% 정도 나오잖아요. 근데 지는 19%밖에 안 나왔어. 하여튼 국민의힘 당원들이 현재 권력 윤석열보다 미래 권력 한동훈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윤 대통령은 위기 신호가 온 거죠. 조기 레임덕으로 갈 수도 있다. 조기 레임덕. 이미 뭐
레임덕은 이전부터 왔지만 레임덕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대드덕이 될 수도 있다. 사실 뭐 그렇지만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레임덕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겠죠. 왜냐?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라고 윤이 어제 축사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너는 역시 내 영원한 똘마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일단 그동안 선거 과정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서로 칼끝을 겨누는 적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연출했을 뿐이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국민을 속이는 속임수입니다. 윤석열이가 워낙 인기가 없으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과 좀 멀리한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을 보여준 거야. 그리고 윤 입장에서는 또 한 뽀대를 나게 해줘야 되니까 원을 또 이렇게 원이 완전히 좀 이상한 아이잖아요. 이상한 아이가 돼버렸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뭐 이상한 아이라고 했어요. 이상한 친구야, 이 친구가. 이렇게 되면서 한을 이렇게 좀 뽀대 있게 해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그렇게는 안 씁디다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윤과 한이 헤어질 수 있습니까? 물론 헤어진 것처럼 보여,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로 보면, 한이 입 바른 소리를 좀 하니까 윤 입장에서는 짜증은 나겠죠.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이제 대표가 한이 됐으니까 한이 우위에 서 버린 겁니다. 이제 이래서 윤의 목줄을 한이 잡고 있는 꼴이 됐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최상병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한이 지 마음대로 칼을 휘두를 수는 없어. 왜냐? 한동훈 특검법이 또 있어. 그러니까 물고 물리고 서로 캐비넷 문 열었다 닫았다 뭐 앞으로도 쌩 난리를 치겠죠. 그리고 108석을 가졌기 때문에 8석만 움직이면 윤 대통령이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한이 그걸 무력화시켜 버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위험한 짓을 서로 하겠습니까? 윤이 죽으면 한이 죽고 한이 죽으면 윤이 죽는데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한동훈이가 누굽니까? 윤석열 퀴즈잖아요. 예?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되자마자 바로 한동훈이를 그냥 부장으로 승진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검사장 타이틀 바로 부장으로 승진해서 주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시키잖아. 대통령 되면서. 이 정도인데 영원한 프로벤스라니까 둘이는 안 헤어집니다. 지금 뭐 마누라가 좀 이렇게 옆에서 좀 난리를 치니까 좀 화낸 것 같이 하고 하지. 모두 다 국민을 속이는 거대한 쇼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뭐 윤석열이가 밥 먹자 그러다 안 먹고 한 것도 나 윤석열이하고 별로 안 친해요. 나 찍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윤석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 뭐 김건희가 문자 폭로하고 익십했다고 막 폭로하고 하는 것도 다 쇼예요. 쇼 그냥 하여튼 나는 쇼라고 보는데 그렇지만 또 마누라가 또 워낙 또 극성을 부리니까 이렇게 뭐 윤도 화를 낸 것처럼 하지만 윤 입장에서 이제 한을 어린애 취급할 수가 없죠. 무조건 등 두드리고 야 한동훈 동훈아 이렇게 해라 라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저는 그 한동훈의 앞날은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디안으로 출발해서 어디안으로 끝난 전당대회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할 것은 없어. 뭐 분석할 것도 없고 별게 아니에요. 그냥 어차피 윤석열이 살리기 위해서 한동훈이를 다 선택한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원희룡이 같은 애 시켜놓으면 진짜 국힘이 망해버린다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찍은 거지 막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분석들 하던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여튼 뭐 지금 싸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봐봐. 윤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윤이 한한테 무릎을 꿇겠습니까? 결국 한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물론 한이 윤에 대한 그 약점을 얼마만큼 잡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폭로하는 순간 윤은 캐비넷이 없습니까? 윤이 또 캐비넷을 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그런 위험한 짓은 안 할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지금 야, 뭐 한과 윤이 어떻고 저쩌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 저는 무조건 별 볼 일 없는 대표다. 별 볼 일 없는 대표일 수밖에 없다. 자, 첫째, 원외 인사잖아. 현역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중앙정치는 국회의원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원외 인사의 말을 얼마나 듣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이가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에 선거가 없어요. 물론 보궐선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선거가 없기 때문에 공천권이 없어. 선거가 없는데 무슨 공천을 합니까? 그리고 특히 지방선거 공천도 못해. 내년 9월이면 사퇴해야 돼. 이 사람 뭐 대통령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년 9월에 사퇴해야 되는데 무슨 내후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는 할 일이 없다. 그래서 한 대표는 전혀 힘이 없는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보니까 중량감 있는 인사가 없어. 두 번째, 한동훈이는 별 볼 일 없는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 측근 중에 측근은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한 명도 없다. 이걸 보면 중앙 무대에서 과연 정치를 제대로 해 나갈 수 있겠느냐. 물론 국민의힘 DNA가 힘 있는 쪽으로 줄을 서는 DNA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줄을 쓸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원외 인사한테 가서 줄을 서겠습니까? 그리고 공천권도 없는데 줄 안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 지도부가 다 친윤계입니다. 추경호부터 시작해서 다 친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자, 이번에 최고위원회 당선된 인요한 김민전 다 친윤이잖아요. 그리고 김재원이가 친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 한동훈은 별로 힘이 없다. 그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있잖아요. 지금 장해찬이가 폭로한 댓글팀 운영, 법무장관 때 당신 댓글팀 운영했잖아 하는 부분, 이거 민주당에서 TF 구성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 고발해버렸어. 국가수사본부에 한동훈이 고발했어. 이거 그러니까 댓글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공소 취하 사건, 요 사건 나경원 후보한테 대고 그거 폭로했잖아요. 요 부분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 청탁금지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동훈 특검법, 그것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조를 해서 앞으로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은 대표라고는 하지만 식물 대표일 수밖에 없다. 당에서도 고립무원, 야당의 파상공세, 대통령실의 따돌리기, 이렇게 되면 한동훈은 대표가 되었다 하더라도 식물 대표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